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새로운 단어 8단원 문화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1학기 때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는 주로 주거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생활하는 문화, 의식주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이번 단어에서는 조금 더 정말로 문화는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문화의 의미와 특징. 자, 문화의 의미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의 문화, 작은 의미의 문화. 두 번째, 넓은 의미의 문화, 큰 의미의 문화가 있죠. 그죠? 자, 좁은 의미, 작은 의미로 좁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술이나 문학, 공연과 관련된 것. 그래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관련되면은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교양 있고 세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교양 있고 세련된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의 뜻은 바로 보통 요 좁은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상품권의 문화. 그 다음에 문화 시민이 됩시다라고 할 때 문화. 문화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문화. 요런 때 쓰는 문화들은 전부 다 좁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넓은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주, 가치, 규범 등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야. 전반적인 생활 양식.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문화들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의식주, 그 다음에 가치, 우리의 생각, 규범, 전통 이런 것들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문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문화, 다문화 사회 할 때 문화, 주거 문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문화를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자, 우리 문화라는 것들은 위에서 봤듯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화가 아닌 행동들,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지만 문화가 아닌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본능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따른 행동들. 본능,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은 배에서 어떤 소리가 나니? 꼬르륵거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졸리면은 자기 직전에 하품을 하죠.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문화가 아니야. 모두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개인의 버릇 혹은 습관은 문화가 아니에요. 자, 다리를 떠는 버릇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이 살다 보니까 생긴 버릇이나 습관이죠. 손톱을 깨무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 졸리면 자는 것, 하품을 하는 것, 손톱을 물어뜯는 것 전부 다 이것들은 문화가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이것들이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아니냐? 그거는 밑에 있는 2번 문화의 특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문화의 특징은 일단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1번 모든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야.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문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는 자는 것. 이런 행동들. 그리고 옷을 입는 것. 우리 밖에 나갈 때 옷을 안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똑같이 모든 문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성. 보편이란 말은 대부분이란 뜻이야.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들은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성. 자, 그런데 반대로 각 사회의 문화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전통 의복은 한복이야. 그쵸? 다른 나라에서 한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죠? 전통 의복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밥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지만 미국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주택, 전통 가옥의 모습은 한옥입니다. 맞죠? 이렇게 다른 문화와 서로 구분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특별하다. 그래서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특수성. 특별하다, 특수하다. 다른 나라랑 다른 문화랑 비교가 된다.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한 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화의 속성 5가지입니다. 자, 문화는 무조건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뭐 어떤 문화든지, 한국의 한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양복이라든지, 이러한 서로 다른 특수성이 나타나는 문화지만 어쨌든 문화라면 이 5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문화는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에 입는 전통 의복은 한복입니다. 그쵸? 그런데 혹시 추석에 전통 의복으로 한복 대신에 기모노, 일본의 기모노를 입는 사람 있나요? 없단 말이야. 그치? 한국인이라면은 한복, 일본인이라면은 기모노, 이런 식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 똑같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뭐 공통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성. 공유한다. 서로 나누어 가진다. 공유성. 그 다음 두 번째, 문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문화 중에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있죠. 그쵸? 자, 그것을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니? 그런 것들. 알고 있었던 사람 없죠. 그쵸?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다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문화들을 배우는 거야. 그죠? 자,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학습성. 문화는 배우는 것이다.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자라면서 배운 것이다. 학습성. 다음 세 번째, 문화는 앞 세대의 지식과 경험이 전달되고 쌓여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 겁니다. 옛날에 있던 문화가 거기에 무언가 우리 조상님들의 경험 그리고 지식들이 조금 더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의 문화가 생긴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쌓인다는 말이 있어요. 쌓인다. 자, 쌓인다는 거는 우리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는 축적성이에요. 축적성. 문화는 옛날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 다음에 자, 이 문화라는 거는 항상 똑같은 모습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문화는 요소가 추가되거나 사라지는 등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한다는 말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변동성. 마지막, 문화는 다른 요소와 서로 관련되면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이루는 것.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스마트폰, 아이고야.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자, 이 스마트폰 문화가 발달을 하니까 일단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을 시키려면은 무조건 전화로 배달을 시켰어야 됐어. 그치? 그런데 요즘은 어때? 여러 가지 어플들을 사용해서 배달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배달 문화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쇼핑을 하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쇼핑 문화. 이제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하려면 어쨌든 컴퓨터가 있어야 됐어.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게임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화들도 같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선생님이 방금 요렇게 쓴 요것들을 보면은 스마트폰 문화가 바뀌니까 배달 문화도 바뀌고 게임 문화도 바뀌고 쇼핑 문화도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뭐 TV, 유튜브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바뀌어 버렸죠. 그쵸? 그래서 한 문화는 다른 문화들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쵸? 자,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전체성. 전체를 이루고 있다. 전체성. 그래서 문화라면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문화라면은 이것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됐나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요거 그림을 보고 한번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갑을병정이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갑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간식을 먹으러 가져가면은 모두 똑같이 떡볶이를 떠올렸대. 그러면 위에 있는 문화의 특징 중에서 무슨 성인 거야? 갑이 말하는 특징은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쵸? 그래서 갑은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성.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 주셨대. 그래서 옆에서 덮다 보니까 나도 떡볶이 요리를 잘 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 친구는 원래 어릴 때는 떡볶이를 못 만들었지만 엄마를 옆에서 도우면서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문화는 배운다는 특징 무슨 성이죠? 학습성이지. 그치? 을은 학습성. 자, 그 다음에 병. 우리나라에서 떡볶이가 발달한 것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떡볶이를 즐겨 먹는 문화 때문에 떡볶이 전문점도 많이 생겼대. 자, 떡볶이 문화가 생겨나니까 이 떡볶이 문화는 우리의 쌀을 주식으로 먹는 농경 문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 전문점이 많이 생기는 그런 문화도 새롭게 생겨났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문화는 다른 문화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 뭐였죠? 서로 관련된 전체성이지. 병은 전체성. 자, 마지막 정. 오늘날 떡볶이 조리법은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수많은 떡볶이 조리법이 바탕이 되었답니다. 원래 옛날의 떡볶이의 모습은 어땠어? 지금처럼 빨간색이었을까? 아니죠. 궁중 떡볶이라는 그 모습이 제일 비슷합니다. 간장에다가 떡볶이 넣고 그 다음에 뭐 당근이랑 야채, 고기 이런 거 넣어 놓은 그 떡볶이 있죠. 그죠? 그런 떡볶이가 원래 모습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고춧가루 넣고 그 다음에 고기는 빼버리고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지금의 떡볶이가 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문화는 예전에부터 내려오면서 무언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 무슨 성? 축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문화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이라는 이 5가지의 특징을 전부 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놓기 바라고, 네,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